관우는 하동군 해연 사람이었다가 탁군으로 간 사람으로 자는 온장이며 원래 자는 장생이었어요. 관우의 아들은 장남이자 관우와 함께 죽은 관평, 차남이자 문무를 겸비했다며 제갈량의 칭찬을 받았으나 일찍 죽은 관응이 있고 손자로는 관통과 관이가 있었는데 초기 멸망하자 방덕의 아들 방회가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다며 관우의 후손을 다 죽여버렸으나 형주에 남아있던 관평의 자손들이 대가 끊기지 않고 현재까지 가문을 유지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총나라 장수가 그렇듯이 관우의 기록 역시 상당히 부족한 편이에요. 유비의 거병의 장비와 함께 유비를 도운 관우는 유비가 평원상이 되면서 관우는 별부사마에 임명되고 부곡을 장비와 나누어 통솔하게 되었어요. 유비와 관우, 장비가 위형제였다는 기록은 없으나 유비, 관우, 장비는 함께 잠자며 같은 침상을 써 모습이 형제 같았다고 해요. 그리고 유비를 따라 떠돌며 고난과 위험을 피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일을 했는지는 기록된 바가 없어요. 이 때문에 이 시기 관우의 행적에 관해선 여러 추측이 있지만 이런 추측들과 가설들은 영상에서 다루지 않을게요. 아무튼 유비와 함께 떠돌던 관우는 유비가 여포의 배신으로 서주에서 쫓겨나 유비와 함께 조조에게 위탁, 조조와 유비는 합의해서 여포를 포위했어요. 이때 여포의 부하인 진위록은 원술에게 사자로 갔는데 관우는 조조에게 합의해 남은 진위록의 부인인 두씨를 자신에게 달라고 해 조조가 허락했어요. 이후 여포가 막 격파되려 할 때 또 관우는 두씨를 달라고 여러 번 말했는데 조조가 사람을 보내 두씨의 얼굴을 확인하니 엄청난 미인이라서 그냥 자기가 가져버려 관우의 마음이 편치 못했다고 해요. 물론 진위록은 원술에게 사자로 가 새로운 부인을 얻기는 했지만 그래도 두씨는 엄연히 남편이 있는데 관우가 탐내고 조조도 미인이라 생각해 관우와의 약속을 어긴 걸 보면 두씨가 엄청난 미인이긴 했나봐요. 어쨌든 이후 곽가는 유비의 뜻이 웅대하고 관우와 장비는 만인지적이라며 이들을 높이 평가했으며 그들이 남 밑에 있지 않을 테니 제거해야 한다 진언했으나 조조는 유비를 제거하지 않아 유비는 조조를 떠나 서주자사 차주를 죽여 서주를 얻었고 관우에게 합의성을 지키게 하고 자신은 소패로 돌아갔어요. 유비는 서주에 머물렀으나 조조의 공격에 원소에게 위탁했고 관우는 조조에게 사로잡혀 위탁하게 되었어요. 조조는 관우를 편장군에 임명하고 두텁게 예우했는데 조조는 관우의 사람됨이 훌륭하다 생각했으나 그가 오래 머물 생각이 없음을 알고 장료에게 관우의 뜻을 물어보게 했는데 장료가 관우에게 가서 물어보자 관우가 탄식해요. 나는 조공께서 호의 대우해 주시는 것을 잘 알고 있으나 유장군의 두터운 은혜를 입었고 함께 죽기로 맹세했으니 이를 저버릴 수는 없소. 나는 여기 끝까지 머물 수는 없으나 반드시 공을 세워 조공께 보답한 뒤에 떠날 것이오. 장료가 관우의 말을 조조에게 알리자 조조가 이를 위롭다고 생각했어요. 한편 부자에선 장료가 이 말을 조조에게 전하면 조조가 관우를 죽일까 걱정했고 전하지 않으면 신하된 도리가 아니므로 고민하다가 결국 조조에게 이를 전하자 조조가 말했어요. 주인을 섬김에 그 근본을 잃지 않았으니 천하의 위사로다. 언제 떠날 것 같소. 관우가 공의 은혜를 입었으니 필시 공을 세워 공께 보답한 뒤에 떠날 것입니다. 이런 관우는 조조의 가장 강력한 적 원소와의 싸움에서 공을 세울 기회를 얻어요. 관도대전 초반에 원소는 알량을 보내 동군태수 유연을 백마에서 공격했고 조조는 장료와 관우를 선봉으로 보내어 공격했어요. 이때 관우가 보인 모습은 가히 충격적인 것으로 촉서 관우전에 따르면 관우는 알량의 대장기를 멀리서 보고 말을 채찍질해서 달려가 많은 병사들 사이에서 알량을 찌르고 그 수급을 베어 돌아오며 원소의 제장들 중 당해 낼 자가 없었고 마침내 백마의 포위를 풀었다는 그냥 적의 대장기를 보고 병사들과 장수들을 다 제끼고 돌격해 적장을 죽인 충격적인 무용이 정사에 기록되었으며 이 공으로 조조가 표를 올려 관우는 한수정우가 되었어요. 그런데 관우가 알량을 죽이는 공을 세우자 조조는 관우가 자신을 떠날 것을 알고 더 포상을 주었지만 관우는 받은 것을 전부 봉에 놓고 작별을 고하는 서신을 올린 후 원소에게 위탁해 있던 유비에게 갔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이를 추격하려 하자 조조가 말했어요. 그는 각기 자신의 주인을 위한 것이니 뒤쫓지 말라. 자신이 사로잡은 장수이자 예우한 장수들 아무 조건 없이 놔준 건 조조가 정말 멋있는 대목이고
배송지 역시 이것이 조조의 훌륭한 행동이라며 극찬했어요. 이후 유비와 함께 유표에게 위탁한 관우는 유비가 제갈량을 얻은 후 제갈량과 같이 잘 정도로 아끼자 관우와 장비는 불편함을 드러냈으나 유비가 자신과 제갈량을 물고기와 물에 비교하며 다독여 관우와 장비가 불평을 멈췄어요. 그러나 유표의 아들 유종이 조조에게 항복하자 유비는 도망쳐야 했으나 백성들이 따라와 행군이 늦어졌기에 관우를 보내 배 수백 척을 타고 먼저 가 나중에 강릉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러다 조조의 추격이 도착해 유비군은 그야말로 난장판이 되었으나 관우의 배를 만나 면수를 건널 수 있게 되었고 강하태수 6위와 만나 하구에 도착해 송권과 동맹을 맺을 수 있었어요. 이후 적벽에서 조조를 물리친 유비와 주유는 남군의 조인과 싸웠는데 이때 관우를 올려보내 북쪽 길을 끊었어요. 그러자 서황은 만총과 함께 한진에서 관우를 치고 조인과 함께 강릉에서 주유를 쳤으며 이통 역시 관우를 공격하고 조인의 군대를 구출했어요. 공격당한 기록이 있는데 패한 기록이 없는 걸 보면 관우는 최소한 버티기는 성공한 것으로 보이며 조인이 퇴각하자 관우는 양양태수 탕구장군에 임명되어 강북에 주둔했고 유비가 익주를 공격할 때 관우를 동독형주사에 임명해 관우는 형주 도독이 되었어요. 형주 도독이 된 관우는 악진과 문빙에게 격퇴당하는데 이 기록 자체가 기록 부족으로 인해 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려워요. 아무튼 이후로 관우는 양의를 만나 공조로 삼고 그를 유비에게 가게 하기도 했으며 마초를 질투하기도 했으니 관우는 마초가 항복해 왔다는 말을 듣고 제갈량에게 서신을 보내 마초의 능력이 어느 정도 되냐 물었고 제갈량은 관우의 자존심이 강한 것을 알고 말해요. 맹기는 문무를 겸비하고 옥렬이 남보다 뛰어난 일세의 호걸로 경포, 행월과 같은 무리입니다. 등당 익덕과 말머리를 나란히 해달리며 선두를 다툴 수는 있으나 염그대의 전륜 일구남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관우는 이 서신을 읽어보고 기뻐서 빈객들에게 보여주었어요. 이후 유비가 익주를 점령하자 송권은 형주 좀 돌려달라 했지만 유비는 양주를 먹으면 준다고 말했고 개빡친 송권은 그리고 장사 영능 계양에 태수를 두었지만 관우가 전부 쫓아냈고 송권은 극대노하며 영웅을 파견해 병사 2만 명을 지휘해 장사, 영능, 계양 세 군을 취하도록 하고 노숙은 1만 명을 인솔해 파구에서 주둔하며 관우를 방어하도록 했어요. 유비가 5만의 병사를 이끌고 형주로 와서 관우에게 3만 명의 병사를 주고 장사 영능 계양을 되찾으라 명하니 관우와 노숙은 익량에서 대치하게 되었어요. 관우는 정예병을 선발해 강을 건너려 했으나 감령이 나서 자신에게 군사를 증원해주면 강을 건너는 관우를 사로잡겠다 말했고 노숙은 곧바로 병사 1,000명을 선발하여 감령에게 더해주니 관우는 이 소식을 듣고 건너지 못한 채 머물러 있으면서 뗄나무를 엮어 진영을 만들었는데 오늘날 이것을 관우례라고 불러요. 사실 당대 상황은 전쟁 직전이었지만 전투를 원하지 않던 노숙은 관우에게 서로 만날 것을 요청했고 각각 병마를 백보 밖으로 주둔시키고 장군들이 단도만 가지고 만났어요. 노숙과의 대화는 쉽게 끝나지 않았기에 관우는 칼을 잡고 일어나서 말했어요. 이것은 국가의 일인데 이 사람이 무엇을 알겠소? 관우는 눈빛을 보내 회의를 끝냈어요. 그러나 조조가 한중을 점령하자 익주가 위험해져 위기를 감지한 유비는 송권과 화해하고 강하, 장사, 계양을 넘기는 것으로 마무리했어요. 이후 유비가 한중에서 대승을 거두고 한중왕이 되자 비시를 보내 관우를 전장군으로 임명했는데 관우는 황충이 전장군과 같은 위치인 후장군으로 임명되었다는 말을 듣고는 개빡쳐서 말해요. 대장부는 평생 노병과 같은 대열에 있지 않는다. 관우는 이 전장군에 임명되기를 거부했으나 비시의 설득을 듣고 크게 깨달아 임명을 받아요. 또 관우의 기록 중에는 상당히 특이한 것이 있는데 관우는 화살에 왼팔이 관통당한 적이 있어서 그 뒤 상처는 치료되었지만 흐리거나 비가 오면 늘 뼈가 아파서 의원이 화살촉에 독이 뼈에까지 들어가 팔을 갈라 상처를 내고 뼈를 깎아 독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관우는 팔을 뻗어 의원에게 수술을 진행시키니 팔에서 피가 흘러 대야에 가득 찼으나 관우는 구운 고기를 자르고 술을 마시고 주변의 사람들과 대화를 하며 태어냈다고 해요.